안녕하세요, 여러분. 네버엔딩 큐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품질 명장들의 품질 사상입니다. 품질에 대한 깊은 이해와 탁월한 경험을 가진 품질 명장들이 어떤 사고방식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품질 명장들의 중요한 기여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슈아르트는 같은 조건에서 제조된 제품이라도 품질 특성치의 산포가 존재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제조 과정에서 품질 변동성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데 필수적인 개념입니다. 두 번째로 데밍은 통계적 품질 관리 SQC라는 이름으로 이 원칙을 산업계에 널리 보급했습니다. 그의 기여는 품질 개선을 위한 체계적 접근 방식을 제공하였으며 많은 기업들이 이를 통해 생산성과 품질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벨 연구소는 품질 보증 QA라는 이름하에 광범위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품질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고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 단계에서의 품질 검증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이겐바움은 종합적, 총체적 품질 관리 TQC의 개념으로 품질 관리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TQC는 모든 부서와 직원이 품질 관리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업 전체의 품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이처럼 품질 명장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중요한 사상과 기법을 제시하며 품질 관리의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조셉 M. 주라는 현대 품질 경영의 아버지로 불리며 품질 관리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한 인물입니다. 주라는 품질 관리의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품질 혁신을 위한 이론과 실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품질 삼각형 개념입니다. 품질 삼각형은 품질을 세 가지 요소인 품질 계획, 품질 관리, 품질 개선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을 통해 조직은 품질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 방법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라는 유란의 품질 관리 원칙을 통해 품질 경영을 기업 전체에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품질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조직 전체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많은 기업들이 품질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의 저서인 품질 관리의 이론과 실천은 품질 경영 분야에서 필독서로 여겨지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주란의 이론은 품질 개선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며 품질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전략적 접근 방식을 제시합니다. 결론적으로 조셉 M. 주란은 품질 경영의 기초를 다진 인물로서 그의 업적은 오늘날의 품질 관리와 개선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PDCA 관리 사이클과 이를 기반으로 한 W. 에드워즈 데밍의 통계적 품질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PDCA는 플랜 계획, 두 실행, 책 점검, 액트 조치의 4가지 단계로 구성된 관리 사이클입니다. 이 사이클은 품질 개선과 관리의 반복적인 과정으로 각 단계에서의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플랜 계획 2단계에서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품질 목표와 함께 필요한 자원, 일정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합니다. 두 실행 계획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계획의 실행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과정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책 점검 실행 후에는 결과를 점검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계획한 목표와 실제 결과를 비교하고 문제점이나 개선점을 도출합니다. 액트 조치 마지막 단계에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조치를 취합니다. 만약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면 그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사이클에 반영합니다. 이러한 PDCA 사이클은 W. 에드워즈 데밍에 의해 통계적 품질 관리의 기초로 자리 잡았습니다. 데밍은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데이터와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품질 관리의 체계적인 접근이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원칙은 오늘날의 품질 경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론적으로 PDCA 관리 사이클은 품질 개선을 위한 강력한 도구이며 데밍의 통계적 품질 관리는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적 기초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함께 작용하여 기업이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론을 제공합니다. W. 에드워즈 데밍이 제시한 품질 개선을 위한 14가지 요점들은 품질 향상과 조직의 전반적인 성장을 위한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제품과 서비스의 지속적 향상을 위한 목표의 한 구성 유지 조직은 품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하며 이를 위한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새로운 철학의 채택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품질 관리 철학을 채택하고 이를 전 직원이 이해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대량 검사에 의존 타파 품질 관리를 위한 대량 검사에 의존하기보다 예방적 품질 관리를 통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구입 자재의 품질 향상, 공급망 전반에서 자재의 품질을 개선함으로써 최종 제품의 품질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생산 시스템 공정의 개선, 생산 과정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불량률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훈련의 제도와 직원들에게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여 품질 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감독과 리더십의 제도와 효과적인 감독과 리더십을 통해 팀원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두려움의 제거, 직원들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각 부서 간 장벽의 파괴, 부서 간의 협력을 증진시켜 정보와 자원이 자유롭게 흐를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수치로 나타난 목표와 슬로건의 제거, 단순한 수치 목표나 슬로건에 의존하기보다는 실제 품질 향상에 기여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작업 표준과 쿼터의 제거, 불필요한 작업 표준과 쿼터는 창의성과 개선의 기회를 제한하므로 이를 제거하여 자율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자존심 회복, 직원들이 자신의 작업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 동기를 부여해야 합니다. 교육과 훈련의 실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품질 관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변혁을 위한 조치, 조직은 변화와 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는 품질 향상의 핵심입니다. 이 14가지 요점은 품질 개선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를 제공하며 조직이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품질 경영의 본질을 이해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습니다. W. 에드워즈 데밍이 지적한 7가지 중병들은 조직의 품질 향상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며 이를 극복하는 것이 품질 개선의 첫걸음입니다. 일관된 목표의 결핍, 조직 내에서 명확하고 일관된 목표가 부족하면 모든 구성원이 동일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이는 품질 개선과 성과 향상에 큰 장애물이 됩니다. 단기 수익성의 강조, 기업이 단기적인 수익성에 집중하게 되면 품질 개선이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투자에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기적 시각은 결국 장기적인 성장을 저해하게 됩니다. 인사고가와 업적에 의한 평가, 개인의 성과를 인사고가의 기준으로 삼게 되면 협력보다는 경쟁이 조장되고 팀워크가 약화됩니다.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협력적이고 팀 중심의 평가 방식이 필요합니다. 경영자들의 지나친 이동, 경영진이 자주 이동하게 되면 조직의 방향성이 불명확해지고 일관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는 장기적인 품질 관리 전략의 실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계량적인 수치에 의존, 품질 목표를 단순히 수치로만 측정하고 관리하게 되면 질적 요소가 간과될 수 있습니다. 품질은 수치로 표현할 수 없는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나친 의료보험 비용으로 인한 최종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 향상, 높은 의료보험 비용은 기업의 운영 비용을 증가시켜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 상승을 초래합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고 품질 개선의 기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때문에 지나치게 높아진 품질 보증 비용, 법적 문제나 분쟁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나치게 높은 품질 보증 비용을 책정하게 되면 이는 기업의 품질 개선을 위한 자원 배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7가지 중병은
조직이 품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장애물입니다. 각 중병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기업은 지속 가능한 품질 개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조셉 M. 주라는 현대 품질 경영의 아버지로 불리며 일본식 TQM 전사적 종합 품질 관리의 창시자로서 품질 관리 분야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주라는 품질 관리의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품질 경영의 중요성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켰습니다. 그는 특히 가장 훌륭한 품질 관리는 처음부터 올바르게 하는 작업자의 자주검사라는 원칙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작업자가 자신의 작업을 스스로 점검하고 품질 기준에 맞게 수행하는 것이 품질 개선의 근본적인 방법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라는 또한 SHWHART의 통계적 품질 관리 SQC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SHWHART는 품질 관리의 기초를 다진 인물로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품질 개선의 방법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주라는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품질 관리의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발전시켰고 품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을 제안하였습니다. 그의 저서와 연구는 품질 경영의 이론과 실제를 통합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통해 기업들이 품질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조셉 M. 주라는 전사적 종합 품질 관리를 통해 품질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인물로서 그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조직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품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그의 원칙을 기억하며 이를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립 B. 크로스비는 처음부터 올바르게 Do It Right First Time라는 개념과 무결점 지로 마이너스 디펙트 운동의 창안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Do It Right First Time는 줄여서 DIRFT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크로스비는 품질 관리에서 경영자와 관리자에게 중요한 역할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품질 문제의 80% 이상이 경영자나 관리자의 잘못으로 발생하고 20% 미만이 작업자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품질 문제의 근본 원인이 현장에서의 작업자 행동이 아닌 경영과 관리 체계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경영자와 관리자들은 품질 관리와 관련된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의 무결점 운동은 품질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모든 작업에서 결함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운동은 품질 관리의 핵심 원칙 중 하나로 자리 잡았으며 기업들이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크로스비는 품질을 비용이 아닌 기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투자는 결국 비용 절감과 수익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조직은 품질을 단순히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필립 B. 크로스비는 품질 관리 분야에서 경영자와 관리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무결점 운동을 통해 품질 향상을 위한 실천적 원칙을 제시한 인물입니다. 그의 사상은 품질 관리의 기본적인 접근 방식을 재정립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기업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필립 B. 크로스비의 품질 개선 14단계는 조직이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 접근 방법을 제시합니다. 최고 경영자가 적극적으로 품질 개선 운동에 참여한다. 품질 개선은 조직 전체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최고 경영자의 리더십과 관심은 품질 개선의 성공적인 실행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품질 개선 팀을 구성한다. 다양한 부서와 역할의 인원들로 구성된 품질 개선 팀은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품질을 측정한다. 품질 개선의 첫걸음은 현재 품질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측정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품질 비용을 평가한다. 품질과 관련된 비용을 분석하여 품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고 향후 비용 절감 가능성을 모색합니다. 품질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킨다. 모든 직원이 품질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품질 개선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교육과 홍보가 필요합니다. 시정 조치를 취한다. 품질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정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합니다. 무결점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무결점 프로그램의 실행을 전담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품질 개선 활동을 추진합니다. 종업원에 대한 교육을 시킨다. 직원들에게 품질 관리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여 품질 개선에 대한 지식과 역량을 강화합니다. 무결점의 날을 선포한다. 무결점의 날을 지정하여 품질 개선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모든 직원이 품질 목표를 공유하도록 합니다. 목표를 설정한다. 품질 개선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계획을 수립합니다. 결점의 원인을 제거한다. 발생한 결점을 단순히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분석하고 제거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합니다. 달성한 성과에 대해 보상한다. 품질 개선 활동에서의 성과를 인정하고 보상하여 직원들의 동기를 부여하고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합니다. 품질위원회를 구성한다. 품질 개선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하기 위해 품질위원회를 조직합니다. 이 위원회는 품질 관련 전략과 활동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되풀이한다. 품질 개선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위의 단계를 지속적으로 반복함으로써 품질 개선의 문화를 조직 내에 정착시킵니다. 이 14단계는 품질 개선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 방법을 제공합니다. 아르망 V. 페이겐바움은 TQC 총체적 품질 관리의 창시자로서 품질 관리 분야에 혁신적인 기여를 한 인물입니다. 페이겐바움은 품질 관리의 개념을 확장하여 모든 부서와 프로세스가 품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TQC 접근 방식은 품질을 단순히 생산 부서의 책임으로 한정짓지 않고 조직 전체의 책임으로 확대하여 모든 직원이 품질 향상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고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TQC의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직 전체의 참여, 품질 관리는 모든 부서와 직원의 협력이 필요하며 각자의 역할에서 품질 개선을 추구해야 합니다. 고객 중심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하는 것이 품질 관리의 최우선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고객의 목소리를 반영한 품질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속적인 개선 품질 관리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조직은 끊임없이 품질을 개선하고 혁신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 훈련 직원들에게 품질 관리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여 품질 향상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양해야 합니다.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품질 개선을 위한 의사결정은 데이터와 사실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객관적이고 효과적인 품질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페이겐바움의 TQC는 이후 품질 관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채택되어 다양한 산업에서 품질 향상을 위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는 품질 관리의 체계적 접근 방식을 제시함으로써 품질 개선이 조직의 성공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켰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르망 V. 페이겐바움은 TQC의 창시자로서 품질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인물입니다. 그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많은 조직에서 품질 향상을 위해 적용되고 있으며 품질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품질 관리의 선구자들의 업적과 이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의 기여는 품질 관리 분야에서 혁신적인 발전을 이끌어냈으며 오늘날에도 많은 기업들이 그들의 이론을 바탕으로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품질 관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은 조직의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도 이 강의를 통해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품질 향상을 위해 힘쓰시길 바랍니다. 네버엔딩 Q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품질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실무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콘텐츠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 꼭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이나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크 U 파트 4. 품질 명장들의 품질 사상.